연우씨, 안녕하세요. A사의 유정숙입니다. 점심때는 감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야말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죠. A사와의 신규 계약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랑 연우씨 사이에 그렇게 딱딱하게 굴 거 없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계약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라도 있으세요? 지금은 일 얘기는 잠깐 접어둬요. 사적으로 연락하는 건데. 회사 영업시간은 끝났으니까요. 네, 그럼 무슨 일이세요? 이번 일요일에 난 하루 종일 한가한데 연우 씨는 어떤가 모르겠네. 일요일은 저희 회사도 휴일입니다. 그러면 연우 씨도 그날 쉰다는 소리네? 내가 역 근처에 완전 맛있는 맛집 아는데 괜찮으면 나랑 같이 갈까? 네? 제가요? 내가 연우 씨랑 가고 싶으니까 식사하고 백화점에서 느긋하게 쇼핑도 하고 밤에는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는 건 어때? 연우 씨, 프랑스 음식은 좋아해? 싫어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저랑 정숙 씨가 왜 일요일에 식사를 해야 되죠? 혹시 접대인가요? 어머, 무슨 말이야? 접대는 무슨? 데이트지, 데이트.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네? 원래는 연우 씨가 먼저 데이트 신청해줬으면 했는데 연우 씨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걸 잘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나서준 거지. 그럼 일요일 11시에 역 앞에서 봐. 잠깐만요. 사귀는 사이라뇨. 저랑 정숙 씨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사랑의 시간은 상관없지. 그리고 처음 만난 그 순간에 연우 씨가 나한테 한눈에 반한 걸 느꼈거든.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정숙 씨한테 반했다뇨. 그럴 일 없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제가 고백한 것도 아니잖아요. 고백 같은 거 안 해도 난 다 알지. 나를 만난 그 순간 나한테 생긋 웃어줬잖아. 웃으면서 인사하는 건 사회생활에서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내 얘기는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해줬고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을 때 끼어드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내 얼굴을 뜨거운 눈빛으로 보고 있었으면서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얘기해야죠. 어쩌다 손이 닿았을 때는 새빨개져서 부끄러워했잖아. 서류를 주고받을 때 그쪽이 갑자기 손가락을 걸어서 깜짝 놀란 것 뿐이에요. 마지막에는 서로 연락처도 교환했고 정숙 씨가 모르는 게 있으면 곤란하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행동 다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잖아? 아닙니다. 저는 평범하게 대응한 것 뿐이에요. 전부 정숙 씨가 착각하신 겁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다니까. 내가 남자 보는 눈이 높아서 그저 그런 측정이한테는 눈길도 안 주는데 연우 씨는 얼굴도 잘생겼고 연봉도 높고 전부 합격이니까 내가 사귀어준단 소리지? 그냥 착각일 뿐이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숙 씨는 저희 어머니 뻘이시잖아요. 이렇게 어린 사람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마음은 영원히 낭낭 18세거든? 괜찮아요. 요즘에는 나이차 많이 나는 커플도 드물지 않잖아. 제발 그만해주세요. 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도 있어서 정숙 씨랑 사귈 수 없습니다. 뭐? 너 지금 바람 피운 거야?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닥일지도 모르는 여자랑은 당장 헤어져. 내가 그딴 여자보다 훨씬 좋을 테니까 나랑 사겨. 싫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어머, 그런 말 해도 되겠어? 연우 씨 때문에 소중한 거래처를 잃으면 어쩌려고? 무슨 뜻이죠? 나랑 사귀어주지 않으면 거래는 없던 일로 한단 소리지. 자칫하면 해고당할지도 모르고. 어떡할래, 연우 씨?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답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나올 것을. 좋은 대답 기다리고 있을게. 잘생긴 우리 자기. 아니, 연우 씨,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안녕하세요, 정숙 씨. 뭐 궁금한 점이라도 있으세요? 이번 거래를 백지로 돌린다니 무슨 말이야? 오늘 출근했더니 갑자기 사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났다고. 연우 씨가 무슨 짓 한 거지? 상사한테 어제 일을 보고 드린 것 뿐입니다. A사에서 제가 A사 직원과 교제해야 한다는 거래 조건을 내놨고 거절하면 거래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절대로 교제할 생각이 없으니 만약 거래 때문에 제가 희생해야 한다면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사가 그럼 몰상식한 회사랑 손잡을 수 없다며 화를 내시더니 결국 이번 거래는 백지로 돌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제가 어제 일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잠깐만! 그건 나랑 사귈지 말지 대답하겠다는 말 아니었어? 당연히 거래에 대한 답이었죠. 그 제안은 몇 번이나 거절했으니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중요한 거래를 그르치면 어떡해? 곤란한 건 연우 씨네 회사잖아.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애초에 이 거래는 A사에서 먼저 부탁한 건입니다. 계약을 할지 말지 주도권은 저희 회사에 있죠. 다행히 B사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요청해서 A사와의 거래가 파기되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 안 사귀어준다고 거래를 파기하겠다니, 그런 건 다 장난이지. 그냥 가볍게 농담한 거지 진짜로 협박한 건 아니라고. 그리고 계속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쪽을 A사의 대리인으로서 대했어요. 그래서 그쪽이 한 말도 A사의 의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말을 연장자한테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자신의 입장을 늘 염두에 두고 신중히 발언하세요. 아니야, 그때는 회사 영업시간도 아니었고 그냥 사적인 대화였잖아. 회사랑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이었다고. 정숙 씨가 거래를 운운하며 협박한 순간부터 A사도 그 터무니없는 제안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요구를 하다니, A사는 저희 회사를 얕잡아 보고 있나 봐요. 그런 거 아니야, 연우 씨. 전부 오해야. 난 그냥 연우 씨가 솔직해지기를 바란 것뿐이야. 조금 강압적으로 대해서 기분 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연애 문제 회사를 끌어들이는 건 아니지. 부탁이니까 기분 좀 풀어, 응? 사장님이랑 상사한테는 작은 오해가 있었다고 말해줘. 안 그러면 나 진짜 해고당할지도 몰라. 정숙 씨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오늘 일로 저는 크게 트라우마가 남았거든요. 이건 엄연한 갑질이고 괴롭힘이니까 나중에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다 오해라고. 연우 씨, 부탁이니까 사장님한테 말씀 좀 잘 드려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응? 저희 회사는 앞으로 일절 A사와는 거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정은 제 개인적인 계정이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나 저희 회사에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할 경우 업무방해로 경찰과 변호사를 찾을 생각이니 앞으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연우 씨, 나 좀 믿어줘. 자기를 향한 내 사랑은 진심이야. 내가 꼭 연우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응?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줘. 그만 좀 하세요. 불쾌합니다. 저는 당신같이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은 싫습니다. 뭐? 싫다고? 네, 굉장히 싫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잠깐만! 그럼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 후 정숙 씨는 부모님과 A사 사장님이랑 함께 사죄를 하러 찾아왔지만, 마지막까지 자기는 연우 씨의 애인이라고 난동을 피우다가 저희 상사를 때린 바람에 결국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저희 상사도 크게 화가 나서 A사랑 정숙 씨를 고소하려고 했지만, 정숙 씨의 부모님과 A사 사장님이 손이 발휘되도록 비셔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숙 씨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기로 했죠. 지금 정숙 씨는 징계해고를 당하고 본가로 끌려가 반감금된 상태로 위자료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현재 남편과 출산을 앞두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임신을 하지 못해 시부모님의 눈치가 보이던 중 동서까지도 이를 빈정대는 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얼마 전 그런 동서에게 통쾌하게 한 방 날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고 지 잘난 맛에 살던 동서가 울며불며 매달리게 만든 사연이에요. 당신 오늘도 재수 씨랑 한바탕 할 거 아니지? 둘이 붙어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다 조마조마해서 그래. 나 알잖아. 먼저 건들지만 않으면 가만히 있는 성격인 거. 매일 동서가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건데 왜 나한테 이래? 동서한테 가서 따져. 애 하나 있다고 나한테 괜히 훈수 두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어휴, 이 사람 또 이런다. 재수 씨한테는 형섭이가 안 그래도 단단히 주의 전화 뗐어. 그러니까 당신도 날 세우지 말고 이번 명절은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 응? 어머님, 아버님도 참 너무하셔. 명색이 내가 맏며느리인데 맨날 동서 편만 들고. 애들 보는 데서 엄마 혼나고 있으면 애들 기분이 어떻겠냐니. 그럼 애 못 낳고 어린 동서한테 비아냥 당하는 나는? 나는 애 안 가져도 되고
당신이랑 둘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괜히 이런 문제에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그러지 말자.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기라고. 그럼 동서도 재미없어서 안 그러지. 처음부터 그랬으면 모를까 지금 와서 그런들 의미가 있겠어? 그거 야가 빠져선 내가 허허거리면 억지로 참는 줄 알고 오히려 더 놀려대기나 하지. 하여튼 당신 이번에는 줄 잘 서. 또 재수씨 말도 맞는데 어쩌니 하면서 괜히 중재한답시고 나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하여튼 재수씨나 당신이나 왜 교사라는 사람들이 이러는지 모르겠네. 자꾸 같은 교사 취급할래? 동서 같은 사람이랑 동일선상에 두면 나 기분 나빠. 당신은 초등학교 교사고 재수씨는 유치원 교사잖아. 동서는 유아교육학과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 강의 듣고 보육교사 딴 거라고. 나는 정식으로 학교 나와서 제대로 배운 교사고. 이런 얘기하면 사람 차별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데 당신은 제대로 알아야지. 애들 잠 못 자면 분유에 수면제 타먹이는 게 직방이라는 어린이집 교사랑 나 자꾸 동급으로 두지 말라고. 알겠어, 알겠으니까 일단 진정 좀 하자. 명절 때라든가 가족 행사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동서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싹싹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조금 친해졌다 싶으니 말을 놓으려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연장자고 가족들 보는 눈도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한번 타일은 뒤부터는 저를 원수 보듯 잡아먹으려 들어대는 정신 나간 여자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이번 명절 때도 얼굴 비추느라 고생이 많으셨네요. 동서가 내 걱정해서 하는 말 같지는 않고 또 뭘로 비꼬려고? 비꼬다니요. 그냥 서먹하니까 농담으로 분위기 풀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눈치 보면서도 꼬박꼬박 참여하시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요. 동서한테 솔직하게 물어보자. 우리 알고 지낸 지도 이제 2년이나 됐어. 대체 왜 날 보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데? 설마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게 그렇게 안 입고 와서 그런 거야? 제가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에요? 형님 절 너무 낮게 본다. 그렇게 옹졸하지 않은 사람이 그럼 왜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비를 걸어대? 말 사이사이 반말 집어넣으면서 대놓고 긁어대는 거 남들도 다 알아. 시부모님이 저한테 유치원 교사 일 많이 힘드냐고 물었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할만하다고 하니까 형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유치원 교사랑 보육 교사는 엄밀히 말해 다른 거라면서 굳이 그걸 짚으셨잖아요. 두 개 같은 걸로 알고 다른 데서도 자랑하시고 다니시기에 내가 짚은 거야. 괜히 시부모님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건 다른 건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대답하면 되는 건데 왜 형님이 굳이 나서시냐고. 동서가 처음 물어봤을 때 제대로 그럼 대답을 하지 그랬어. 보육교사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 이거 보세요. 형님이 이러니까 저도 자꾸 형님 애 가지는 문제로 참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반성 절대 못 하실 것 같은데 계속 그럼 이런 관계로 지내죠. 동서 마음이 그 문제로 상했었다면야 미안해. 하지만 동서 마음보다는 어머님 아버님이 다른 데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될까봐 걱정해서 그런 거야. 지금 사과하시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보육교사랑 유치원 교사를 착각했다고 하면 되지 왜 거짓말이라고 표현한대? 설마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따기 쉬우니까 급으로도 차이 난다 그렇게 생각해요? 유치원 교사가 더 따기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 실제로 동서 온라인 강의로 수월하게 보육교사 취득한 것도 맞고. 현장에서 뛰면서 저는 전문성 다른 교사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미안하다면서 계속 은연중에 저 무시하고 낮게 깔아보잖아. 이거 정말 짜증나는 거 알죠? 알았어. 내가 표현에는 더 주의할게. 미안. 아니요. 형님이라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저 무시할 게 틀림없어요. 근본부터가 이미 제가 하는 일에 차별의식 갖고 있는 거니까. 사과해도 이제 별 와닿지도 않네. 그럼 뭐 어쩌라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겠다고? 형님이 마음 깊이 뉘우치고 반성할 때까지 저는 이렇게 살려고요. 보육교사라는 걸로 차별하고 사람 무시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하나? 애 못 낳고 늙은 걸로 공격하는 수밖에요. 동서 정말로 계속 이럴 거야? 형님이야 말로 애 못 낳고 늙으신 주제에 계속 이러실 거예요?
저 나름은 동서와 화해를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저희 두 사람의 관계는 늘 최악인 채 평행선을 그릴 뿐이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 동서는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연령대의 고아들이 있는 육아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보, 당신이 동서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동서한테 가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직접 말하겠다고 하는 거 말려서 내가 대신 전하는 거야. 동서가 이번에 보육원인가 그 육아원인가 취직한 거 당신이 하도 직업 가지고 스트레스 줘서 아닌가 생각하고 계셔. 그래서 동서가 그쪽에 취직한 거 가지고 뭐 나보고 사과라도 하라고?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이유나 알아보라는 거지. 동생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이쪽 일에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잖아. 어린이집 할 때보다 더 수입도 박하고 일도 힘든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거든. 그냥 관심이 생겼나 보다 하면 되지. 뭐 또 관심을 가지고 그래. 걔 관종이라서 이렇게 관심 가지면 더 오버하는 거 몰라? 몰라. 하여튼 나는 엄마 아빠 당신한테 잔소리 퍼부으려는 거 잘 중재했다. 이야기는 전했으니까 나중에 괜히 내 핑계대기 없기다. 어이구, 이걸 남편이라고. 알았어. 내가 물어보면 되잖아. 말은 물어보겠다고 했지만 동서의 독설과 조롱으로 더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지 아닌지 구경부터 해보고 판단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동서가 일하는 곳의 육아원을 알아내 남편과 함께 아이들의 선물들을 잔뜩 챙겨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동서가 일하는 모습을 보던 중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서 말이야. 혹시 우리가 모르는 친척이나 혈연 관계 있는 거 아니지? 요즘 잠잠한가 싶더니 또 한판 하려는 거야? 왜 무섭게 그런 걸 묻고 그래? 아니, 왠지 동서이라는 어린이집에 동서랑 똑 닮은 남매가 보이길래 말이야. 근데 동서가 걔들만 엄청 챙겨주는 것 같아서. 또 소설 쓴다. 소설을 써. 재수씨 어린이집 교사했었던 사람이잖아. 애들한테 상냥한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뭐 문제라고. 생각해봐. 동서는 지 애도 징징거리는 거 짜증난다고 분유에 수면제 타서 먹이겠다고 하는 몰상식한 사람이야. 내가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 농담이니 뭐니 둘러대긴 했어도 분명 그거 진짜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처럼 세상 애틋하고 지 새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잘 대해주는 게 말이나 되냐고. 원래 지 자식일수록 더 엄격한 편이라잖아. 나는 아직 부모가 안 되어봐서 무슨 심리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이러는 게 아니야. 몰래 일하는 거 지켜봤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상냥한 척 굴긴 해도 띠꺼운 티를 팍팍 내고 그런다니까? 이거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아? 별걸 다 이상해한다. 그냥 동서가 차별하는 사람인가 보지. 아니야, 이거 분명 뭔가가 있어. 틀림없어. 동서, 뭐 하나 물어볼 거 있는데 말이야. 육아원에 있는 애들 입양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임신 말고 입양하시게? 이렇게 갑자기? 아이도 잘 안 들어서는 것 같고 이대로는 노년 쓸쓸하게 지내겠다 싶어서. 동서 일하는 곳에 보니까 이쁘고 착한 애들 많아 보이던데 하나둘 정도 기를까 싶어. 하기사, 형님, 지금도 임신 안 돼서 애 못 낳고 계신데 더 늙기 전에 입양도 괜찮겠다 싶네요. 말을 해도 참 싸가지 없이 하네. 여튼 입양 절차 동서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상황이거든. 애들은 오늘 하온이랑 라온이랬나? 걔들 남매가 괜찮은 것 같아. 하온이 라온이요? 왜 걔들로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일이 이유가 있나? 그냥 느낌이 괜찮아서? 형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애들 사랑 굶주린 애들이에요. 무슨 쇼핑하듯이 골랐다가 느낌 별로네 하고 반품되는 물건 아니라고. 알아. 나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건데 표현이 그렇다 뿐이지 한번 결정한 이상 어떤 일 있어도 애 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라온이 하온이 친모 호적 등록도 안 된 애들이에요. 입양 불가능한 애들이니까 괜히 운 띄우면서 애들한테 헛된 희망 주지 마세요. 알겠어요? 나야 뭐 이쪽 이름 모르니까 동서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원래도 그랬지만 동서 오늘 참 까칠하다? 남들이 보면 하온이 라온이 친모라도 되는 줄 알겠어?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미친 소리도 작작해야 받아주지. 농담한 걸 가지고 왜 이래, 동서. 평소에 나한테 이런 식으로 자주 장난쳤잖아. 내가 정색하면 분위기 풀려고 했다느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장난을 칠 게 따로 있지. 애들 인생 걸린 문제 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이건 사람 기본적인 인성 문제라고. 알겠어요? 평소보다 더욱 발끈하는 동서를 보니 의심이 점점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다만 확정적인 증거는 없었던지라 동서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저는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조사를 하도록 부탁했죠. 동서의 감춘 비밀이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입양 얘기를 꺼낸 뒤로 동서의 폐악질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형님이 입양이며 애들 문제로 걱정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봤는데 나이 들어서 애 가지면 기형아 확률도 점점 높아진대요. 괜히 정가 집안에 하자 있는 애 만들지 말고 그냥 임신 포기하시면 안 될까요? 동서 갑자기 왜 이래? 낮술 먹었어? 아니요. 나 술 안 먹었고 정신 말짱해요. 아, 쬐끔은 했다. 근데 술 살짝 먹기는 했는데 형님이 걱정돼서 이러는 거 아시죠?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후회하면 안 되잖아. 뭐 그런 좋은 마음에 이러는 거예요. 설마 제 표현이 조금 거칠었다고 오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시부모님들도 제 상황 들으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 괜히 이르지 마시고. 언제까지 주변 사람들 방패 삼아서 나 물어뜯을 생각이야? 동서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할 일 생기면 그땐 나도 모른다? 어머머, 형님 협박 들으니까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근데 어쩌죠 형님? 저는 형님 도와드리는 게 제 삶의 낙인데요. 우리가 다소 갈등이 있었어도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혹시 내가 입양 얘기하면서 하온이 라온이 언급했다고 이러는 거야? 동서 정말 뭐 찔리는 거라도 있나 보다? 아주 공격해달라고 발악을 하시네요. 이렇게 음해를 계속하시니 저도 이걸 그만 못 두는 거예요. 남은 평생 애 가지려고 계속 고생하실 것 같은데 제가 쭉 조언해드릴게요. 동서만 믿으세요. 아자아자. 맡겨둔 흥신소에서는 별다른 소식도 듣지 못한 채 동서의 시달림을 견디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짚었던 건가, 포기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명절을 이틀 앞두고서야 흥신소로부터 서류를 하나 받을 수 있었죠. 동서의 추악한 과거가 담긴 서류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정말 믿기지 않을 내용들 뿐이었죠. 형님, 곧 명절인데 어떻게 제가 또 형님 속 긁어놓을지 미리 말씀드릴까요? 동서 그만해. 입양하겠다는 거 포기할 거니까. 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편이랑 내 새끼 낳는 거 시도해보려고. 아이고 형님, 다 늙어빠진 몸뚱으로 무슨 임신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정 그렇게 간절하시면 제가 입던 팬티라도 드릴까요? 한 달 정도 입으면 임신할 수도 있잖아. 동서는 애 잘 낳아서 좋겠어. 그래서 결혼 전에 유부남 애를 둘이나 낳았나 봐? 형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유부남 애란요? 하온이 라온이 동서랑 너무 빼다 박았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엄마 닮긴 했는데 아빠를 더 닮았더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면서 사람 모함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방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애를 둘이나 가졌는데도 또 임신까지 하고. 근데 서방님 애랑은 어쩜 그렇게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다른지 모르겠어. 하온이 라온이 대하는 모습 보기 전에는 동서한테 모성이라는 게 없는 줄 알았잖아.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친자식을 그렇게 호적도 없이 버린 거 보면 참 모정이라는 게 뭔가 싶어. 야,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그거 너 까발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 일 양가어른 분들이며 서방님까지 알게 되면 누가 큰일 날까? 유부남 건드려서 임신해놓고 또 애 가지고 그걸 유기까지 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야. 애들 버릴 땐 못 잊어서 교사로 취직해서 애들 옆에 붙어있던 너라고.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애들이 알면 얼마나 상처 클지 생각해보세요. 저만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애들을 생각하시라고요. 미안. 이걸 내버려두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못할 짓이다 싶어. 그래도 애들한테 어떻게 할지는 동서에게 맡길게. 형님, 내가 잘못했다니까.
이렇게 빌잖아. 이 와중에도 반말 쓰는 거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어쨌건 그동안 못난 형님 모시느라 고생 많았어. 남은 평생 나한테 잔소리하겠다고 해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거 못 이루게 됐네. 수고해. 야,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이렇게 무릎 꿇고 빈다고. 저는 다가온 명절에 온 가족을 비롯한 일가 친척에게 이 모든 사실을 까발렸습니다. 참한 교사로 이쁨 받던 동서는 온갖 욕을 들어먹고 서방님께 이혼을 당하는 등 그간의 죗값을 제대로 치러야만 했죠. 저는 그간 쌓인 앙금이며 스트레스가 한 번에 해소될 정도로 속 시원한 결말을 맞이한 것도 모자라 그토록 바라던 임신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아이의 엄마가 되어 행복한 중에도 자신들의 친모도 모른 채 지내고 있는 하온이와 라온이가 불쌍하여 지금도 종종 방문을 해서 여러모로 챙겨주고 있어요. 패소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는지 직장에서 잘려 반폐인이 된 친모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지켜보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 아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마음이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하나 기르고 있는 30대 주부로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지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크게 모나지 않으시고 평범한 분들이었지만 얌체 같은 동서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참 많이도 힘들었죠. 자신의 것은 악착같이 챙기면서 다른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얌체 동서 때문에 힘들었던 일과 최근에서야 당한 것을 통쾌하게 되갚아준 일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해요. 여보, 미안해. 괜히 사업한다고 나대는 바람에 당신이랑 현지까지 힘들게 하고. 나도 찬성한 일인데 자꾸 자책할래? 다행히 시부모님도 같이 살자고 해주셨고 집도 큼지막한 곳으로 가니 좋기만 하구만. 그래, 당신이나 우리 딸 현지 생각해서라도 힘낼게. 근데 합가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자. 전에 재수 씨랑 한번 크게 다툰 일 있지 않았어, 당신? 다퉜었지.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이가 갈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랬어? 그때 나한테 됐다면서 말도 안 해서 얼마나 궁금했는데. 이제 또 같이 지내게 될 마당인데 이런 거 미리 알아둬야 나도 조심도 하지. 괜히 집안 안 좋은 분위기 될까봐 말 안 했었는데 명절 때 다들 전 부치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은근히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전화 받는 척 나가고 내가 다 해놓은 일에 숟가락 올려놓고는 자기가 한 것처럼 어른들한테 거짓말하잖아. 왜? 아버님이 송편 다 빚어놓은 거 이쁘고 맛있게 잘했다고 하셨던 것도 기억나지? 그거 어머님이랑 내가 다 했는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민망하다면서 호호거리는데 동서 막상 송편 빚지도 않았었거든. 말만 들으면 좀 얌체 같기는 하네. 근데 또 따지고 들기는 좀스러운 느낌이라 말은 못하겠어서 화나더라. 괜히 나만 예민한 사람 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나한테 또 그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적극 협조해서 그런 거 못하게 막을게. 남편의 사업이 망해 집을 팔게 된 저희는 시부모님의 권유 덕분에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미 형편이 좋지 않아 같이 지내고 있었던 동서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같이 살게 되었다지만 각자의 공간이 넓은 집이었음에도 갈등은 계속 생기게 됐죠. 동서, 혹시 동서가 내 노트북 가져갔어? 등본 출력할 일이 있어서 찾아보는데 보이질 않네? 아니요, 제가 가져가긴 뭘 가져가요. 저 밖에서 친구들이랑 노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는 볼게요. 사실 동서가 그렇게 발뺌할 줄 알고 이미 찾아놨어. 빌려갔으면 빌려갔다고 말을 해야지 그걸 왜 또 거짓말하고 그래? 동서 참 이상한 사람인 거 알지? 아니, 형님이 순순히 말하면 빌려주지 않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노트북 제가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갖은 핑계 대시 덤분이 할 말은 아니죠. 내가 처음부터 그랬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멀쩡한 노트북 빌려가 놓고는 바탕화면 가득 찰 정도로 이상한 프로그램 다 깔아놓은 게 누구야?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냥 바이러스 막아주는 프로그램이라니까 좋은 줄 알았죠.
설치할 때 누가 그렇게 화면 막 유심히 살피면서 설치해야 할 거 아닐 거 구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애초에 쓰지를 말아야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가. 하다못해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이라도 하든가. 똑같이 어려운 형편에 정말 너무하시네요. 앞으로 노트북 빌려갈 일 절대로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됐죠? 되기는 뭐가 돼. 지금 동서 태도가 영 아닌데.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이런 일로 우리가 다퉈야 해? 앞으로 물건 쓸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최소한의 주의사항은 준수해줘. 알겠어? 알겠다니까 그만 좀 말하세요. 동서 기계치라서 노트북 말고도 고장낸 거 한둘이 아니잖아. 남의 물건 멋대로 쓰는 것 좀 자제하자. 제발.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어요. 나 원참 남들이 들으면 노트북에 무슨 금칠이라도 한 줄 알겠네. 동서는 그 뒤로도 제 노트북을 멋대로 빌려가서는 이것저것 이상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등 사고를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옷이며 가방들도 멋대로 빌려가 놓고는 몰래 돌려놓는 일도 종종 있었죠. 황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없이 살아도 제발 구차하게 살지는 말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거지도 아니고 왜 짝퉁을 진짜인 것처럼 걸치고 다니세요? 형님 코트 입고 나왔다가 짝퉁인 거 들켜서 저 완전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어이가 없네, 동서. 내가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고 다녔어? 그리고 남의 물건 멋대로 입고 다니다가 본인이 창피당해놓고 그걸 왜 나한테 따져? 설마 저 엿먹이려고 일부러 짝퉁 딱 보이게 냅두신 거 아니죠?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왜 가짜를 들고 다니시냐고요. 아주버님도 지금 취직했겠다. 형님도 일하겠다.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요. 그래, 허구한 날 놀러 다니고 남의 물건 멋대로 훔쳐 쓰는 동서야 모르겠네. 시부모님이 육아 도와주고는 계시지만 우리 딸 육아 비용이며 남편 사업하다 생긴 빚이며 돈 나갈 때가 한둘이 아니야. 그런데 동서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헛소리로 나 심란하게 하면 되겠어? 몰라요. 저한테 사과하세요. 사회적으로 매도 당한 충격까지 해서 이 코트는 제가 가지는 걸로. 적당히 해 동서. 나도 지금 서방님이며 시부모님한테 이를까 말까 고민 중인 시점이야. 사람이 참아주면 호구 취급할 게 아니라 고맙다면서 알아서 선을 지켜야지. 이런 거 말해봤자 가족끼리인데 뭐 어떻냐고 하실 분들이 시부모님인 거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어차피 빌붙는 신세인 저희들끼리 싸우면서 시부모님 심기 거슬러봤자 형님도 좋을 거 없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나뿐인 동서 좀 넘어가 주세요. 동서는 점점 저를 대하는 예의나 물건을 멋대로 쓰는 게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역시도 행동해야 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 시부모님이랑 해서 다 같이 캠핑 갈 일이 있어서 좀 빌렸어. 아주버님이 바쁘신 모양인지 연락이 안 되더라. 동서가 말 좀 해줘. 형님 미치셨어요? 캠핑 장비 그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말도 없이 가져가세요? 돈이 얼마짜리니까 따로 장만하긴 못해서 빌려 쓰는 거지. 동서도 내 옷이며 가방이며 기계들 멋대로 가져가는 거 생각을 해보면 빌려간다고 말해주는 거 자체가 고마운 일 아냐? 그거야 얼마 하지도 않는 거고 캠핑 장비는 가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동서 기계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캠핑 장비도 잘 모르는구나. 비싼 거야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쓴다고 다른 거 아냐. 잘 정비해서 갖다 둘 테니까 그만 좀 땡땡거려. 땡땡거리다뇨. 제가 형님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좋으세요? 그리고 장비에 흙 묻거나 고기 구울 때 기름 튄다거나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캠핑 장비로 요리해 먹다가 코팅 벗겨지면 나중에 되팔 수도 없다고요. 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같이 쓰는 거야, 동서. 화나는 건 알겠는데 적당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죠? 저도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말 들으면 동서가 나 엄청 배려라도 해준 것 같다. 가만히 안 있으면 동서가 뭐 어쩔 건데? 그거야 두고 보면 알 일이죠. 나중에 울며불며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미리 저한테 말 안 하고 가져간 거 피눈물 흘리게 해드릴 테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동서 무서워서라도 앞으로는 뭐든지 다 보고해야겠네. 본인이 아쉬울 때는
물건을 멋대로 가져가고 훔쳐가더니 막상 시부모님과 함께 쓸 장비를 빌리겠다는데도 온갖 난리를 피우는 게 동서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정이 있는 대로 떨어져 그냥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싶었었는데 어느 날인가 차키가 분실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동서 혹시 내 차키 가져갔어? 안 보이는데 동서밖에 의심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이야. 와, 이제는 하다하다 생사람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주 혐의까지 창조하시고 난리도 아니시네요. 동서가 저번에 두고 보라고 한 이후로 내 물건 가져간 거 하나도 없었잖아. 이렇게 크게 한 방 터뜨리려고 아껴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의심이 될 수밖에. 저도 사람인 이상 저 싫다는 사람 아니 꼽고 치사해서라도 상대 안 하고 말죠. 형님이 하도 저한테 뭐라 해서 저 그냥 자급자족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어디서 뭐 떨어뜨리거나 하셨나 본데 잘 찾아보시고 사람을 취조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래놓고 내 자동차 몰래 몰고 가거나 쓰기만 해봐. 그때 가서 사고 나면 나 동서 절대 책임 못 지는 것도 알아두고. 저도 면허증 있고 남편 차며 제 차며 몰면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거든요. 형님 차 필요할 일도 없는데 자꾸 헛소리 하실래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거야. 동서가 또 워낙 거짓말해온 날들이 많았으니까 나도 신뢰가 안 가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형님 차 한 번이라도 몰았으면 당장 천벌받을 거예요. 말 애매하게 하는 거 보니까 차는 안 몰고 키만 가져갔나 보네. 차 키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걸고도 맹세할 수 있어? 됐네요. 됐어. 사람 의심하면서 거짓말쟁이로 이미 낙인 찍은 분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하여튼 저는 모르니까 괜히 트집 잡지 마시고 잘 찾아보기나 하세요. 또 이 문제로 얘기하고 형사 놀이하려 드시면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어느 날 자동차 키가 분실이 됐기에 저는 범인이 동서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를 얘기하자 설마 동서가 그랬겠냐며 반신반의하는 정도였습니다. 생각을 해봐. 이때까지도 내 물건 훔쳐가 놓고 얼마나 속을 썩였어? 이번에 차 키도 걔가 가져간 거 100%야. 그런데 당신 차에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잖아. 차 몰면 빼박 들킬 일일 텐데 설마 그렇게 얕은 거짓말을 하겠어? 걔 생각을 난 알 수가 없지. 나는 분명히 침대 머리맡에 뒀는데 누가 그럼 그걸 가져가?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모른다고 하고 당신도 아니면 누구겠냐고. 만약 당신 말대로 일단 차 키만 챙겨둔 거라고 하자. 근데 더 좋은 동생 차도 있고 본인 차도 있는데 굳이 안 좋은 당신 차를 챙길 이유는 없지 않을까? 몰라. 뭔가 지캥기는 게 있는 모양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나 골탕 먹이려는 건지도 모르고. 일단 키는 업체에 말해서 추가로 확보해 볼 테니까 당신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나중에 또 찾아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나도 확인을 해볼게. 집에서 찾아볼 때 이미 찾아본 곳은 꼭 표시하거나 기억해둬. 쫄려서 몰래 자기가 훔친 거 스리슬쩍 놓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으니까 걱정을 마셔, 마누라. 아니면 당신이 서방님한테 한번 슬쩍 떠봐주면 안 될까? 차키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하면서 수상한 거 있는지 좀 봐달라고. 당신한테 민망해서 직접 말을 못해서 그렇지. 동생도 많이 미안해하기는 하더라. 한번 재수씨 수상한 거 없냐고, 있으면 말해달라고 얘기는 꺼내볼게. 남편과 서방님의 도움을 통해 동서의 꿍꿍이를 알아내기로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출장을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요. 출장을 다녀오고 제 차를 확인해 보니 어째 사용감이 있고 주차된 위치도 미묘하게 다른 것이 누군가가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남편에게 일을 부탁해뒀습니다. 와, 이거 진짜 난리 났다. 당신 지금 어디야? 블랙박스 내용 빨리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동서가 자동차 쓴 거 맞지? 그 안에서 담배라도 폈어? 어쩐지 담배 냄새 좀 나는 느낌이긴 하던데. 담배 피기는 했는데 혼자서 핀 게 아니야. 아, 내가 이거 이럴 줄 알았다. 남의 차에서 편하게 담배 피려고 이랬나 보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남자랑 담배 핀 상황이야. 그리고 담배 핀 게 문제가 아니라 바람을 핀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바람을 펴? 갑자기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당신한테도 조만간 말을 하려고 했었던 일인데 재수 씨가 바람피는 거 동생도 의심하고 있었더라고. 당신이 차키 잃어버린 일로 수상하다 뭐다 한 거 전해줬더니 다 말해주더라. 세상에 바람이라니. 지 주부일 한다고 직장 때려치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 년이. 서방님은 그럼 그걸 가만히 뒀어? 일단 바람피는지 아닌지 증거만 잡으려고 하던 중이었대. 그래서 차 몰래 따라다니고 그런 적도 있는데 눈치챘는지 본인 차로 외출 안 하는 일이 잦아졌다더라. 설마. 그래서 내 차키 몰래 훔쳐갔었던 거야? 근데 그게 블랙박스에 바람핀 영상이 다 담겨 있었던 거고? 새파랗게 어린 놈이랑 술 마시면서 아주 문란하게 놀아나고 있더라. 정황 보면 음주운전까지 한 거 확실한데 본인이나 바람핀 어린 놈이나 블랙박스 있다는 거 자체도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 재수 씨야 기계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둘 다 참 황당하네. 동서, 나 출장 다녀온 동안 내 차 탔어? 확실히 누가 탄 흔적이 있어서 그래. 형님, 말했다시피 저도 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형님 같은 그지도 아니고 왜 형님 차를 타겠어요? 자꾸 이렇게 긁으시면 저도 못 참아요. 그럼 이번에도 내 차 안 탔다고 천벌 받을 거라고 맹세할 수 있어? 저번에 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울 거 없을 거 아냐. 네, 형님 차 안 탔어요. 만약 차 탔으면 천벌 받을게요. 됐어요? 그래? 그럼 동서 천벌 받겠다. 말을 알아듣게 말하세요. 괜히 형사질하면서 사람 몰아가지 마시고. 자차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블랙박스 차에 설치되어 있는 건 몰랐나 봐? 동서가 상간남 만나서 헛짓거리한 거 다 녹화되어 있던데? 서방님 몰래 바람 피려고 내 차 이용해서 만나고 음주운전까지 한 거 다 담겨 있더라? 형님, 잠시만요. 혹시 그이한테 말했어요? 일단 제 얘기 드러나 보세요. 얘기 더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영상 보면 다 확실하게 불륜이라 생각할 만하던데 뭘.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술 먹고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전에 나보고 구질구질하다느니 뭐니 욕했었잖아. 동서, 매사 떳떳하고 당당하던 사람이 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려고 그래. 그리고 동서. 아니, 네가 하는 말 이제 더 믿고 싶지도 않아. 차키 안 가져갔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던 거 기억은 나. 미안해요. 제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어요. 남편 무능력한 탓에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애정 좀 나눌라 치면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 잠만 자니까 저도 죽을 맛이었다고요. 그게 남의 차 술 마시면서 몰고 바람핀 이유가 되지는 않지. 오랫동안 가족한테 거짓말해오고 기만질해온 대가는 치러야 할 것 같아. 형님, 저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불륜녀 딱지 생겨서 인생 망한다고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앞으로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야, 이년아. 참아줄 때 진즉선을 지키지 그랬어. 아쉬울 거 없을 때 잘해줬으면 나도 어지간한 건 넘어가줬을 텐데. 이건 서방님에 대한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못 넘어갈 문제 아닐까? 아니, 진짜 저 딱 한 번만 살려달라고요. 그만 구질구질하게 굴고 죗값이나 치러, 이년아. 형님, 결국 동서는 서방님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고 친정집에까지 손을 벌려가며 위자료를 토해낼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애정을 못 받아 바람을 핀 것이라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듣자 하니 유부녀인 걸 모르고 바람을 폈던 상간남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마당이네요. 이래저래 반성할 줄 모르고 거짓말만 하는 여자이다 보니 소송의 결과는 당연히 패배일 수밖에 없었죠. 집에서 동서는 사라지게 됐고 덕분에 전 앓던 일을 뺀 것처럼 시원한 요즘인데요. 동서는 이런 일을 겪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종종 제게 문자를 하며 가만히 안 놔두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막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을 보이니 협박 문자들도 잘 정리해서 조만간 협박죄로 또 신고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울며불며 그때 또 빌어도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